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번에는 교육부 수장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천안함 폭침 논란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 최 후보자, 이 표절 논란과 제자의 뺨을 때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를 열람한 민주당이 영상 공개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만 보고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 공개에서 판단을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윤형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혁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과 5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 최교진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SNS에 또 이른바 막말 논란 있었고요. 또 정치, 이념적 편향성도 논란인데 심지어 과거의 제자인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는 본인 인터뷰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논문 표절, 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이 문제가 돼서 결국 지명이 철회가 됐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최교진 후보는 어떤 입장일지 한번 민주당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말 논란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에겐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문 표절 문제 뭐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본인의 과거 발언들이 지금 계속 소환이 돼서 뭐 과거에 뭐 강사로 불렀던 사람에 대한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좀 철저하게 여야 할 것 없이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어떤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진숙 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철회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이 후보자의 어떤 정책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실제로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했던 게 어떤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후보자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좀 청문회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사를 현장에서 하기도 했었고 교육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는 매우 검증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된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과 본인의 어떤 과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소상한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솔한 사과까지도 한다면 청문회를 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후보자와 좀 비교했을 때는 나름 이제 교편도 잡았었고 또 교육감까지 했었고 하다 보니까 교육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로 알려진 또 제자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책 전문성은 예. 이진숙보다 장관 후보자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과거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교육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최 후보자의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서면 답변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천안함 유족 음모론을 제기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 틀렸습니다. 천안함 희생자가 아니라 천안함 전사자죠. 네. 전투작전 수행 중에서 우리 서해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작전에 나갔던 장병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서면 답변서라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청문회 자리처럼 급박한 질문에 의해서 조금 뭐 당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쑥과고 쓰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면 답변서에서조차도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이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면필성 사과를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논란이 되니 정부의 입장과 생각이 같다. 이 수준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요. 나머지 사안들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교육부에서 추후에 있을 교육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사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가장 큰 것은 영이 서야 되는 건데 그 영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나중에 진정 수장으로서 부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조차 저는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참 임명하는 게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외적인 논란들 이 인사검증 시스템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지 후보자의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검증을 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평판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고 또 교육감 3선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좀 많이 검증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과거의 이력들은 있지만 사실 논문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 SNS에 썼던 막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인지가 됐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본인이 직접 어디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썼던 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좀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이제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고요. 네. 후보자가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들 중에 최근에 했던 발언들보다는 몇십 년 전에 했던 발언들 혹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던 과거의 발언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후보자가 과거의 표현들을 중에서 좀 과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진솔한 사과를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 과거와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과거에는 어떤 공직을 이렇게 장관까지 역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한 검증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국회에서는요,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잘 안 들으시나 봐.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자, 토론합시다 그럼. 들어가요.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사위가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격돌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야 간에 있어서 간사 선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죠? 위원장님, 발언하고 있는 내내 손가락질을 하고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징계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관저에 가서 머리를 숙이더니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문제로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배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을 했는데 지금 충돌한 이유가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느냐 또 검찰개혁 공청회 안건부터 심사하느냐 이것부터 첫 시작에서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 상원격 역할을 하는 법사위 앞날 어떨까 지금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영상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이 계엄이 일어났던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졌고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특검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도 충분히 어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법사위에 간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 과거에 그때 뭐 약간 물리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뭐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당시 약간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가두고 이런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물리적 폭력 사태, 대치 사태가 있었는데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심만 6년째 끌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지금 결심 공판이 9월 15일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에 간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했듯이 본인의 패스트트랙 관련한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이 한동훈 대표 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 법사위 간사를 하실 때가 아니라 이와 관련한 수사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그리고 내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논란 또 재판 관련된 논란들이 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국회법을 보면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위원장 마음대로 마음대로의 법사위를 개선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 의원이 지금 표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단 안건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할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를 안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합의권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국회 안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회의의 장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물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뿐더러 상임위 안건조차도 지금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 자체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국회법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걸 도저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우선 특검은 법사위의 상임 기관이 아닙니다.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고요. 재판받는 도중이라고 해서 지금 침해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 박범계 의원 역시도 법사위 상임위원장 간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재판을 박범계 의원 역시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그 비난을 하시려면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간사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그것조차도 궁금합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요 내용 중에 하나 잠깐 과거로 돌아가면요. 그 이야기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겠다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른바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재조명됐는데 물론 나 의원이 당시에 저 연장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나 의원은 이걸 두고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민주당식의 국민 기만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주장에 대한 부연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저 새지렛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저 새지렛 때를 사용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당시 의안가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서 민주당 당직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 새 지렛대를 이용했었고 그걸 현장에 두고 가는 거를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저걸 사용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판이 6년째 지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5명 재판을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민주당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고 이 재판 길 지연에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의 원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역시 있지만 지금 마치 모든 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모든 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도 높고 지금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져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저에게 비난과 비판하실 수 있죠. 정치니까 말로서 서로 상호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쇠지렛대에 대한 이용은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국회 어떤 경호처 입장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잠깐 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 재판 지연 관련된 것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소속 의원들의 의지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상대적인 의지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공구를 들고 있던 건 나경원 의원이 아니냐 하면서 과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문제만 풀어달라고 했다는 발언까지 이 거론을 했는데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그 쇠지렛대를 든 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이 얘기를 나경원 의원은 하고 싶으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들고 있었던 건 맞지 않느냐. 썼든 안 썼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뭘 했냐. 폭력 썼죠. 의안과 문을 걸어 잠궜고 그 외에도 이제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른미래당이 사보임하는 그런 절차가 정당하고 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국회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오히려 당시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뭐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주제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내 당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서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저지하고 막 문을 잠그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뭐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설파하고 있다, 혹은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 주셨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심지어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에게 어떤 청탁이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자진해서 수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전 대표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실 때가 아니라 이 재판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왜 이 재판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왜 수사의 대상이 됐는가부터 어떤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법사위 관련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또 한 가지가 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을 했습니다. 이 CCTV를 보고 온 전현희 의원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은 마치 제왕처럼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CCTV 열람을 위법 특혜 여부 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CCTV를 보고 또 일부 내용을 알린 것,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예.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혹은 특검으로부터 무리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영장 집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거고, 과연 특검 측에서 정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뭐 상해를 입혔는지, 혹은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예.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고하는 것이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열람하고 나왔던 브리핑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선 1차 집행 때도 2차 집행 때도 굉장히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을 섞어가면서 뭐 당신 검사 해봤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앉고 있었던 의자를 밖으로 약간 이렇게 끌어내는 수준이었지, 이게 마치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그 앉고 있던 의자를 뭐 어떤 상해를 가하고 물리력을 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했다라는 게 CCTV에 찍힌 진실이라는 거고, 심지어 영장 집행이 끝나고 나니까 네. 제 발로 일어서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장면까지도 담겼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의해 뭔가 굉장히 무리한 영장 집행과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였음이 밝혀진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한 80분 가까이 분량이었다고 하고, 1차 또 2차 집행 때 상황이 좀 담겨 있다고 해요. 뭐 1차 집행 상황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진술을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를 하느냐. 2차 집행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27년을 했다.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 이런 말 했다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합법적이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뭐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라도 지금이라도 네.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우리가 국민께서 가지고 있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품격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사에 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네.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는 이 직접 CCTV 영상을 보는 거에 관련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CCTV 영상을 보고 나면 분명히 저는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CC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제로 끌어낸다. 얼마나 다쳤냐는 그건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그 집행이 불법적이었는지 또는 그 집행 과정에서 다쳤는지 어떤 거 그런 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끼어들면 결국엔 정쟁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쟁화되는 것은 결코 이 사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어떤 진상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응징성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국민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별개로 CCTV를 열람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네. 자의적으로 말을 덧붙일 부분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다 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며낸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본 다른 위원들의 말과 엇갈리게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저는 법사위의 위원님들께서 거짓을 국민들께 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고 뭐 재판에도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치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영장이 나왔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뽑아주셨던 국민들을 모욕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통해서 저항을 하는 거고 네. 사실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상을 낮출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이라는 일을 저지른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뒤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 어떤 사법적인 이 법적 정당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영장이다 혹은 뭐 인권 유린이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마치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특검과 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오간다면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이 법사위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CCTV 열람까지도 저는 가능했고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공방이 있어서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신동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판단받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님. 우선 신동호 최고위원 같은 네. 경우는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입장, 그러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일부 영상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유출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 유출자도 지금 법원 세곤을 해야 되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영상이 공개됐었을 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해석을 전 놓고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정쟁화되는 거고 이 진실규명과 거리가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박승민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사위가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구치소나 이런 방문을 했었을 때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법사위 의원들이 수사 권한도 없고 처벌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쟁화되는 거는 결국 피해보는 건 좀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쟁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태도나 그런 모습 좋지 않은 거는 결국 개인이 오롯이 더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박성민 최고는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법사위에서 누군가를 수사하고 처벌할 권한은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각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을 변호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법 질서를 훼손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을 조금이라도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변명들을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했던 건 이 구치소 차원에서 제공했던 특혜가 있었는지, 혹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를 줬는가, 이런 부분도 규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뭐 야간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일과 시간 외에 변호인 접견을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했다라는 점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구치소장이 바뀌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법사위에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영상은 공개할 필요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사실 굳이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좀 눈에 피로감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 일종의 자포자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공개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 인권 유린이다,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라고까지 일부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의 이른바 합리적 인사를 중용하는 탕평 인사에 나선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선거 때와
좀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정당이 가장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가장 엄격하게 평가받는 거는 공직선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가장 큰 공직선거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인데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본인의 위치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기기 위해, 공직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확장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인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놓인 길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많은 공약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그 어음을 상환을 하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때 보였던 모습이나 언행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중도로 돌아서면 어떤 게 진짜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더 공직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있을 인선에서도 조금 더 중도에 소구력 있는 인사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명운이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먹구름이 들이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로 의원들의 집결지를 당사, 국회 이렇게 여러 번 바꿔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만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과도하다, 결국에는 야당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비판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특검 수사가 마치 전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내용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그 계엄 당일에 그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3차례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메신저 방이 유출이 됐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자꾸 집결지가 바뀌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계속 묻고 지도부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내역이라던가 혹은 그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겪었던 혼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굉장히 소수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표결이 조금만 늦어졌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은 일부러 그렇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란을 유도하고 이 계엄 해제 표결을 지체시킨 것 아니냐, 그것이 고의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했던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는 그 당론이 진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거나 혹은 저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영 부대변인께 한 가지만 보태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오후에 국회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도 접수가 됐는데, 지금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23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권 의원의 당대표 선거 지원을 위해서 이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을 지원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 전 원내대표의 압수수색, 그리고 권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이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자기는 필요 없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워낙 의석수가 적어서 실제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었을 때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사약했기 때문에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드러난 증거나 증언이 많아서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난 수사 때 대질 신문도 요구했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당당하다고 하신 만큼 지금 돌파 방법은 수사에 임하고 법원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박성민 최고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내란에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맞지만 방법론전에 있어서 국회를 압수수색을 저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과거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압수수색됐을 때 이미 제출하는 방식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이미 제출 방식이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태도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에서 3대 특검 TF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라는 게 어찌 보면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가장 자칫 잘못하면 야당 탄압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공정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3대 특검 TF를 만들어서 특검을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발의했는 특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 TF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면 저희 지지자나 저희 진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 TF를 만든 것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마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밝혀지는 진실들이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보좌진 명의 차명폰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 차명폰에 보면 이 수차례 건진법사와 그리고 통일교 그 고위 관계자와 계속 통화를 했던 내역들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차명폰에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과연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명폰까지 제출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의심 가는 정황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본인이 그때 당시에 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뭐 제출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 이실직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특검의 모든 수사가 야당 탄압이고 야당 말살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대응이다. 왜냐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계엄에는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엄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인데 이 특검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럼 진짜 계엄에 반대를 하는 게 맞냐? 아직까지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의아함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국정원이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나란히 설 것으로 또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북중러 3국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반트럼프, 반서방 연대를 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또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나서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구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블록 외교, 즉 신냉전이 가속화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실용외교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 분들이나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죽창가를 외치셨던 분도 계시고 반미 성향에 계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실용외교를 표방하시는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념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면 외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 이제 협조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밀착은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이 끝무렵에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이 그동안 양자 외교를 고수하다가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데뷔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북한의 외교 범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넘어서 이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이런 대목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윤형 전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